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제3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제3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제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에서 성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에서는 고체 그리고 제6류 위험물에서는 액체라고 하는 상태 표시가 제시되어 있다면 제3류 위험물에서는 상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금수성 물질이라고 해서 제3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품명과 지정 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품명입니다. 칼륨이고요. 칼륨, 그리고 나트륨,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의 알킬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알킬 리튬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의 알킬기를 가지고 있는 알킬 리튬, 그리고 황린입니다. 황린은 인이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정리는 제2류 위험물이었고 황리는 제3류 위험물입니다. 자, 전체 지정 수량을 확인을 하면은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10kg이고 황리는 20kg입니다. 자, 지정 수량 10kg과 20kg 모두 위험 등급 1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품명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인데 앞에서 칼륨과 나트륨을 먼저 봤기 때문에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한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이 6번째 품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7번째 품명 마찬가지입니다.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하지만 앞서서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2개의 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기금속 화합물이 7번째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은 지정 수량 50kg이고 위험 등급은 2등급입니다. 자, 나트륨과 칼륨은 알칼리 금속이지만 위험 등급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등급 2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마찬가지입니다. 유기금속 화합물이지만 위험 등급 1등급으로 이 전체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하는 품명에서는 제외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속의 수소화합물, 그리고 금속의 인화물, 그리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지정 수량 300kg, 위험 등급 3등급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품명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그 밖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것, 지정 수량은 10kg, 20kg, 50kg 또는 300kg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염소와 규소 화합물이 있고 이 염소와 규소 화합물의 지정 수량은 300kg입니다. 각각의 품명에 따른 물질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품명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자, 칼륨의 경우에는 그냥 단일 품명이죠. 칼륨은 그냥 칼륨이고요. 나트륨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상태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인지 액체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자, 알킬 알루미늄입니다. 알킬 알루미늄의 품명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트리메틸 알루미늄. 알루미늄에 메틸기가 3개가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트리메틸 알루미늄이고요.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루미늄 주변에 메틸기 자리 대신에 에틸기 3개가 이렇게 있는 형태 트리에틸 알루미늄입니다.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을 두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품명을 쓰세요라고 하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물질명이고 품명은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써야 합니다.
알킬 리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킬 리튬. 자, 리튬이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메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메틸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CH3 Li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에틸 리튬 마찬가지입니다. C2H5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킬 리튬 정리하면 되고요. 자, 황린의 경우에는 황린 자체가 그냥 단일 물질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황린 인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황린은 고체 상태입니다.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은 액체 상태이고요. 지금 제시된 것 중에서 액체 상태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었네요. 자, 그리고 알칼리 금속. 여기서 알칼리 금속은 칼륨과 나트륨은 제외하죠. 왜? 위쪽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알칼리 금속에서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한 알칼리 금속과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알칼리 금속의 대표 그냥 리튬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알칼리 토금속이니까 EA족 생각하면 되죠. 칼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상태는 고체 상태입니다. 유기금속 화합물에서 앞에서 봤던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죠. 디메틸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마그네슘 주변에 메틸기 2개를 가지고 있는 거. 에틸 나트륨입니다. 에틸 나트륨 주변에 에틸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생각하면 되죠. 자, 상태는 고체 또는 액체라고 보시면 되고, 금속의 수소화물입니다. 자, 금속의 수소화물의 물질명에는 수소와 칼륨,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리튬, 수소와 알루미늄이 있네요. 자, 수소화라고 한다면 보통 수소를 우리는 H+라고 생각을 하는데 H+의 양이온의 이름은 수소 이온이 되는 거고요. 자, 수소화라고 한다면 수소화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때 뭐뭐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일 때 수소의 음이온입니다. 수소화 이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속의 수소화물이라고 한다는 거는 수소가 무조건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식을 쓰면은 수소와 칼륨은 KH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수소와 나트륨은 NaH, 그리고 수소와 리튬은 LiH. 자,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니까요. 수소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의 수소 3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분명 금속의 인화물입니다. 자, 금속의 인화물. 그러면 인과 금속과의 결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인은 마이너스 3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화 칼슘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죠. 자, 칼슘이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요. 칼슘이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고 인이 마이너스 3의 전하를 띠니까 우리가 전체 전하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칼슘이 3개가 있으면 되고 인이 2개가 있으면 전체 전하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해서 전체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인화칼슘의 화학식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인화 알루미늄입니다. 자, 인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플러스 3의 전하를 띠고 인이 마이너스 3의 전하를 띠니까 그냥 한 개 한 개만 있어도 전체 전하가 0이 되네요. 따라서 인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은 AlP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인화 알루미늄이고요. 자, 인화 칼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시되어 있는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화칼슘부터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탄화칼슘은 칼슘이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일 때 여기서는 탄소가 C2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는 것처럼 확인을 하면 되고, 자, 탄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과 탄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탄소가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띠고 있는 탄화이온을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탄소 알루미늄이 플러스 3이고 탄소가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띈다면
전체가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이 4개가 필요하고 산소가 3개가 필요해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자, 탄화칼슘과 탄화알루미늄의 각각의 화학식은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화칼슘은 CaC2이고요. 탄화알루미늄은 Al4C3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화알루미늄이 제시된다면 이 탄화알루미늄의 품명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3류 위험물의 반응식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3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자연 발화성 물질 그리고 금수성 물질입니다. 자, 첫 번째 칼륨입니다. 물과의 반응을 했을 때 어떤 게 생성이 되면은 금수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지 생각해 보면 되죠. 가연성 물질이 등장을 하면 됩니다. 자, 물과 반응을 합니다. 자, 칼륨이 물과 반응을 했을 때 가연성으로는 수소기체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는 반응하면 안 돼. 그러면 금수성 물질이니까 나중에 소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 예측할 수 있죠. 물과 반응하면 안 되니까 냉각 소화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질식 소화로 가야 돼 라는 내용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칼륨입니다. 칼륨 물과 반응을 하면은 수소기체 먼저 만들어내고 수소기체를 빼고 나면은 남은 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수산화이온이 등장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수산화이온이 -1의 전하를 띠니까 칼륨 플러스 1과 만나게 되면은 수산화칼륨이라고 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반응물과 생성물을 먼저 기억한 다음에 개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칼륨이 산소와 반응을 하는 연소 반응식입니다. 자, 칼륨의 연소 반응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칼륨과 산소가 반응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K2O라고 쓰면 되죠. K2O. 산화칼륨이고요. 앞에서 봤던 K2O2는 과산화칼륨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륨의 연소 반응식 생성물은 산화칼륨이고요. 자, 칼륨이 알코올, 에틸알코올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수소기체 생성되고 나머지 이 수소 자리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죠. 수소 자리를 칼륨과 자리를 바꾸어서 나머지 생성물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칼륨이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입니다. 자, 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탄산칼륨이 만들어지고 자, 탄소가 이렇게 생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칼륨의 4가지 반응식입니다. 물론 칼륨의 반응식이 4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반응식을 정리를 하면 먼저 물과의 반응식에서 수소기체가 발생된다는 것, 그리고 연소 반응에서는 산화칼륨이 생성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 에틸알코올입니다. 에틸알코올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다음과 같은 생성물을 우리는 칼륨 에틸레이트라고 합니다. 칼륨 에틸레이트가 생성되고 수소기체가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에서는 가연성 물질이 탄소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트륨의 반응식은 물과의 반응식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물과 반응을 했을 때 나트륨은 수소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트륨 금수성 물질일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트리에틸알루미늄입니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주변에 에틸기가 3개가 있는 3개의 에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과의 반응식과 연소 반응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을 하게 된다면 물에서 H+와 OH-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수산화이온이 알루미늄과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니까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의 전하를 띠니까 수산화이온 3개와 만나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된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거 정리를 하게 된다면 자, 물에서 수소이온이 남고 그리고 트리에틸이니까 에틸기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틸기 1개당 수소 1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탄소 2개, 수소 6개로 이루어진
에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에탄 생성됩니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연소 반응은 산소와의 반응이죠. 자,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산소가 탄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고, 산소가 수소와 반응을 하게 된다면 H2O, 수증기 또는 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증기가 생성될 거고, 산소가 알루미늄과 반응을 하게 된다면 산화알루미늄이 만들어져 라고 해서 산소가 각각 탄소와 반응하고 수소와 반응하고 알루미늄과 반응을 해서 일단은 생성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개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수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서 개수 맞추기를 하시면 됩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에틸 알코올과의 반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알코올과 반응을 하게 된다면 에틸레이트가 아래 첨자, 자, 3입니다. 에틸레이트가 알루미늄과 반응을 해서 알루미늄 에틸레이트가 생성되고, 그러면 수소 하나가 남고 에틸기가 남으니까 에틸기 하나당 수소 하나가 결합하게 되면 마찬가지 에탄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 물과 반응했을 때 에탄 생성됩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 에틸알코올과 반응합니다. 에탄 생성된다는 사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응식이 제시되었을 때 반응물을 먼저 기억하고 생성물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개수 맞추기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황린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연소 반응식이니까 재료에는 산소가 들어가야 되죠. 자, 황린이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성물은 오산화인이라고 하면 되죠. 오산화인이라고 하는 물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화인. 그리고 화학식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인 2개, P2O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칼슘의 반응식에서는 물과의 반응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칼슘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지네요. 수소와 칼륨입니다. 수소와 칼륨 물과 반응했을 때 무엇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한다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수성 물질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물과 반응하면 안 돼. 즉 금수성 물질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인화칼슘의 반응식입니다. 마찬가지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인이 수소와 반응을 해서 pH3라고 하는 포스핀을 형성합니다. 포스핀이고요. 포스핀은 유독 기체입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포스핀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나머지는 개수 맞추기를 하면 되죠. 자, 인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물을 나누는 거죠. 자, 얘들 두 개랑 결합을 했으니까 칼슘은 이렇게 결합해야 돼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칼슘은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니까 수산화이온 두 개와 결합하겠지라고 해서 먼저 생성물을 만들고 그리고는 개수 맞추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인화칼슘입니다. 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스핀이 형성된다는 거 보시면 되죠. 자, 8번째 있는 탄화칼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화칼슘도 마찬가지 물과의 반응식을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자, 탄화칼슘이니까 물 마찬가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수산화칼슘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남은 거 한번 확인을 하게 된다면 탄소가 남고 수소가 남습니다. 개수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탄소 2개와 수소 2개로 이루어졌네요. 아세틸렌이 생성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탄이 생성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에탄도 생성됐다가 포스핀도 생성됐다가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아세틸렌이 생성된다는 거, 아세틸렌 마찬가지 가연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이 생성되기 때문에 탄화칼슘도 금수성 물질이구나 라고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탄화알루미늄입니다. 자, 탄화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을 살펴본다면 자, 맨 마지막에 생성물로 메탄이 형성되죠. 자, 메탄 마찬가지 가연성 물질, 가연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탄화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 알루미늄이 먼저 OH 수산화 이온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되고 그리고 나머지 메탄이 형성됩니다. 라고 해서 반응물 먼저 정리하고 생성물 정리하고 그리고 계수 맞추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3유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이야기할 텐데 먼저 위험물의 구분을 본다면 이 제3유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성 물질은 황린이 해당되고 나머지가 금수성 물질로서 그러니까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물질들이 생성되는 것을 앞에서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험물들이 다 보호액에 저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몇몇은 보호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유위험물 중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기름 속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등유도 되고 경유도 되고 유동 파라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석유 속에 보관을 하는 게 칼륨과 나트륨이고요. 따라서 칼륨과 나트륨의 보호액을 쓰세요 라고 한다면 석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황린입니다. 황린의 경우에는 pH가 9 정도 되는 약간의 염기성, 즉 약알칼리성 물에 저장을 하는 거죠. 황린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자연 발화, 스스로 발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보관을 하겠다라는 거죠. pH 9인 약알칼리성 물을 보호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유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나트륨, 리튬,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금속의 수소화물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는 다 물보다 무겁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칼륨, 나트륨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죠. 칼륨, 나트륨,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리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수소화물은 물보다 가볍고, 즉 비중을 비교했을 때 물 위에 있다는 거죠. 물 위에 있고 나머지는 물보다 무겁다라는 사실. 그리고 알칼리 금속 혹은 알칼리 토금속을 지금 제3유위험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 각각의 원소들은 특유의 불꽃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칼륨의 경우에는 보라색을, 나트륨의 경우에는 노란색이라고 쓰고 싶은데 황색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황색을, 그리고 리튬의 경우에는 적색, 빨간색인데 적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반응 색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물질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황린입니다. 황린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 그래서 연소시 오산화인이라고 하는 백색 기체 생성됩니다. 라고 해서 오산화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명은 오산화인, 화학식은 P2O5입니다. 자, 물과의 반응 시 발생하는 기체를 정리를 하게 된다면 자, 칼륨과 나트륨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트리메틸알루미늄은 메탄이,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에탄이. 자, 메틸알루미늄은 메탄이, 에틸알루미늄은 에탄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소와 칼륨과 수소와 나트륨의 경우에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네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기체가 다 가연성 물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물과의 반응, 발생 기체입니다. 인화칼슘입니다. 인을 가지고 있네요. 따라서 포스핀이라고 하는 유독 기체 생성하고, 탄화칼슘입니다.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을 생성한다는 것. 그리고 탄화알루미늄, 메탄을 생성한다는 사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3유위험물의 소화 방법입니다.
자, 황린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냉각 소화 가능합니다. 즉 많은 양의 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물질들이, 가연성 기체들이 생성된다는 거죠. 따라서 금수성 물질은 냉각 소화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 지식 소화를 선택하면 되죠. 지금까지 나온 지식 소화 방법은 다 똑같았습니다. 탄산수소 염료의 분말 소화약제, 마른 물에 팽창질석 또는 팽창 진주함으로 질식 소화를 하면 됩니다. 삼유위험물의 운반 용기 외부의 주의사항과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황린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의 경우에는 냉각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 발화이기 때문에 공기 접촉 엄금해야 되고요. 화기 엄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 화기 엄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이 화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자, 게시판에서 글자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제3류 위험물들은 금수성 물질이죠. 따라서 물기 엄금이고요. 물기 엄금을 표현하는 방법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자, 제주소 등 주의사항 마찬가지 물기 엄금이 되겠네요.